네, 오늘 24번째 시간이고 지난 시간까지 중요한 트랜스폼들을 다 배웠어요. 프레시 벡터라이저, 스칼라라이저, 그 다음에 프로퍼라이징 프레시 벡터라이저, 스칼라라이저, 그 다음에 프레시 프로퍼라이저, 그것의 인버스, 이런 식으로 배워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봤고, 특히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이해를 하면 아주 좋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이것과 관련되어서 그 시그널 프로세싱 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어떤 그 set of signals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기 예를 들면 뭐 the set of all continuous time signals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집합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주로 관심 있는 게 어떤 집합이죠? 모든 가능한 continuous time signal 중에서 deterministic이라고 합시다. 먼저 어떤 데 관심이 있어요? 결국 분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셋을 어떻게 분류하죠? 이제 우리가 시그널 디어리를 제대로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뭐 리얼 어널리시스, 메저 디어리 이런 걸 보면 나오죠. 어떤 시그널이 중요해요. 뭐 바운디드 이런 것도 있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시그널 젠 시스템즈 기준으로 생각하면 후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하는 시그널이죠. 맞습니까? 그래야지 뭐가 잘 안 되면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갔다가 다시 오잖아요. 그런데 후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정의되기를 어떤 x 오브 t가 주어지면 그것의 e to the j2π ft, 즉 프리퀀시 f 성분들, 그렇잖아요? 를 뽑아내는 거죠. 후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게. 내적해서. 맞아요? 내적해서 뽑아내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f에서의 값은 결국은 이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죠. x of t에. 그런데 이게 존재해요? 이 적분이? 항상? 언제 존재하죠? 언제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적분이, 그러니까 각각의 f에서 이 적분이 존재하냐 안 하냐잖아요. 맞아요? 언제 존재해요? 이제 이러면 결국은 이 적분 값이 수렴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돼버리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L1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L1 펑션.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다가 조그만 집합을 찾는 거예요. L1 functions. 그래서 L1 function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시그널에다가 매그니튜드를 취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L1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finite한 거예요. 그래서 L1 function이라는 것은 function the set of subset이죠. subset of L1 functions. 그래서 예를 들면 집합으로 하면 x of t들인데 어떤 거냐면 원놈이라고도 하죠. 펑션에. 얘가 finite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죠? 이렇게 되면 네, 이렇게 되면 얘가 항상 존재해요. 모든 f에 대해서.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L1 펑션이면 후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후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한다고 해서 인버스 트랜스폼이 존재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할까요? 편의상 집합을 이렇게 쓸까요? 그냥 아예 L1이라고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 집합은 어떤 집합이에요? L1에 속해요. 그래서 후리에 트랜스폼은 존재하죠. 각각. 맞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건 인버스 트랜스폼이죠. 인버스 트랜스폼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때요? 조그만 집합이거나 같거나 그러겠죠. 제일 좋은 거는 이 두 개가 일치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이렇게 돼요. proper subset이 돼. 그러니까 여기에 조그맣게 이렇게. 존재하지도 않는데 같을 리 없겠죠, 당연히. 인버스 트랜스폼이 x와 같을 리 없겠죠. 요 집합에서. 맞아요?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은 그러니까 L1 펑션이면 존재하지만 인버스 트랜스폼이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푸리에 트랜스폼이 L1이 아니면 존재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아마 if and only 풀 거예요.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네.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고 푸리에 트랜스폼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L2 펑션이라는 걸 정의를 해요. 이렇게 씁시다. 그래서 리얼 펑션인데 투 노음이죠. 그렇죠? 얘가 파이나이트한 것으로 정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문제는 뭐냐면 L2 펑션 중에서 L1이 아닌 게 있어요. 예를 들면 think of t 이런 게 있어요. 얘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요. think는 정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정의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제곱하면은 요 엔벨로프가 어때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였고 얘는 t 제곱분의 1이니까 적분하면 수렴하거든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씌워보면 얘 t분의 1이라서 적분하면은 발산해요.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 이런 거 다루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푸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하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는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지만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이라는 걸 사실은 하고 있어요. 플랜처럴 트랜스폼을 사실은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 극한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 리미팅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정의해요. 자른 거로. 델타라고 할까요? (2분의) 델타라고 해야 되겠네. 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델타로 잘라요. 네. 자르면 어떻게 되죠? 자르면 예를 들어서 이거 바운디드면 만약 바운디드면 if x of t가 바운디드면 우리는 근데 바운디드 시그널을 다루잖아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은. 맞아요? 바운디드면 어때요?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L1 펑션이죠. 언제나. 그렇죠? 맞아요? 근데 L1이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푸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죠. 사실 뭐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델타로 해도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또 어떻게 되죠? L2 펑션이죠. 잘랐으니까. 맞아요? 바운디드고 잘랐으니까. L1이면서 L2예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x of t라는 시그널이 있는데 바운디드면 잘라놓으면 그 바운드가 있으니까 매그니튜드 적분해도 어떤 바운드 안에 들어가고 제곱에서 적분해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얘도 L1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이렇게 적분을 한 다음에 이거의 리미트를 취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이렇게 정의할까요? 그러면 흥미로운 거 뭐냐면 처음부터 시그널이 L2였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면 얘가 수렴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finite energy 시그널이죠. 이게 finite energy라는 뜻이잖아요. finite energy 시그널. 그렇잖아요. 시그널이 finite energy 시그널이면 타임 리미팅을 해서 보면 후리에 트랜스폼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또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아마 맞을 거예요. 이렇게 다 존재해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은 그러니까 요 극한 있잖아요. 요 텀.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트렁케이션 한 걸 후리에 트랜스폼한테 다시 돌아오고 있는 녀석이고 이건 오리지널 시그널인데 이렇게 하면 이게 0으로 가요. 제가 알기로는 델타를 무한대로 보내면 그래서 리미트 인 더 민 센스로 뭐 어쩌고 저쩌고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시그널이 L2면 알겠어요? L2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후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하고 알겠어요? 인버스가 본래 시그널이다 이렇게. 근데 거짓말이에요. 말했지만 후리에 트랜스폼이 아니라 그랬죠. 후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 본래 적분이라는 것은 어때요? 어떤 시그널의 적분이라는 것은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요. 만약 이게 수렴하면 이렇게 될지도 모르지만 알겠어요?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적분한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굉장히 한정적으로 해서 한 거지.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다 어프락시메이션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막 너무 지나치게 추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continuous time signal 얘기를 하잖아요. continuous time signal 얘기를 하는데 전류는 continuous예요, discrete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오다가 점프하는 걸 실제로 만들려고 해도 실제로 그게 막 들여다보면 이렇게 올라가죠, 보통. 근데 그게 측정 장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전자도 질량이 있으니까 이너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압을 예를 들면 이렇게 건다고 하더라도 전류가 인스턴트하게 이렇게 팍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서서히 가속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속이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뭐 시노미 시스템 조교들은 다 알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전류라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는 어떤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이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본래는 어떤 전선이 있으면 도선이 있으면 딱 한 지점을 놓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시간당 몇 개 지나가느냐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전류라는 게. 근데 지나간다는 게 뭐예요? 근데 전자는 개수를 셀 수 있잖아요, 사실은. 퀀타이즈드 돼 있거든요. 어떻게 스무드하게 그래요? 마치 파송 어라이벌 프로세스처럼 이렇게 막 점프를 하는 건데. 그게 어라이벌이 굉장히 빠르면 쫙 이렇게 눈을 가늘게 뜨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는 것 같은 거 아니에요? 실제로?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 어프락시메이션이라고요. 그래서 excessive rigor라고 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시그널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제 엄밀하게 하려고 하면 그 지나친 엄밀함이 도대체 왜 추구되는 건지 알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처음부터 잘못 모델링을 해요. 본래는 그게 중요한데 그 리거러스한 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추구해야죠.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엔지니어링에서는 어프락시메이션인데 이거 뭐 수학자가 되고 있다고요. 특히 메저 디얼이 들어가다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호가 있는데 이렇게 있었어요. x of t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걸 modify를 해요. y로.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x of t로 하고 여기 0으로 해요. 그러면 t가 모든 irrational일 때, t가 모든 rational일 때. 뭐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irrational들에서는 위에 거랑 똑같고 irrational들에서는 0이잖아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그널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물리적으로 이런 시그널이 있어요, 없어요? 수학적으로는 존재하는데 일렉트리컬 엔지니어가 이런 시그널을 실제로 우리가 모델하는 시그널에서 이런 걸 다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거꾸로일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컴퓨터로 한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finite precision이든 floating이든 어쨌든 하면은 다 레이셔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게 일단 지금 푸리에 트랜스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finite energy signal이면 존재한다. 근데 그 존재한다도 어떻게 돼요? 실제로 존재한다에서도 우리가 뭐 discontinuity 뭐 이런 거 허용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자, 그러면 저게 다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L1이면 L2예요? L1 펑션이면 L2 펑션이에요? 지금 L2인데 L1이 아닌 건 있잖아요. L1이면 L2예요? 태준씨. 아닐 것 같죠, 그렇죠? 예. 근데 L1이면서 L2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싱크를 쓸 수 없잖아요. 우리는 싱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아니에요?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어떻게 돼요, 이거? 뭐 이런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못 다루면 소용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래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하려면 어때요? 요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다는 거죠? 인버스 트랜스폼, 아니 푸리에 트랜스폼은 존재하지만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finite 에너지 시그널이면 그냥 푸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하고 인버스 트랜스폼도 존재해서 어떻다고요? 오리지널 시그널과 리미트 인 더 민 센스로 같다. 알겠어요? 참고로 리미트 인 더 민 센스는 expectation에서도 나오지만 그냥 메저 디어리에서도 나와요. 그냥 메저 디어리에 메저가 1이고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가 컨디셔널 뭐 probability 이런 개념을 independence 이런 개념을 도입한 게 probability 디어리잖아요. 메저 디어리에서. 그러니까 그 expectation이 아니라도 인티그랄 이런 것만으로도 limit in the mean sense로 뭐 수렴하니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들이 다 있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핵심은 뭐다? 핵심은 그래서 finite energy signal.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우리가 바이프리퀀시 스펙트럼이나 컴플리멘터리 바이프리퀀시 스펙트럼을 함부로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게 정의가 뭐냐면 x of t라는 랜덤 프로세스의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정의해야 맞겠어요? 샘플 패스 바이 샘플 패스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샘플 패스가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이 아니면 푸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해요? 푸리에 플랜차럴 트랜스폼도? L1이 아닐 수도 있고 L2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자, 어쨌거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거는 다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핵심은 오늘 하려는 게 뭐냐, 갑자기. 이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 시그널을 했었어요.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 시그널. 엄밀히 얘기하면 랜덤 프로세스죠. 그렇죠? 자, 얘가 뭐랑 비슷하죠? 뭐랑? 얘가 뭐랑 비슷해요? 디터미니스틱한 시그널에는. 얘가 피리어딕 시그널과 매우 유사하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얘가 디터미니스틱 피리어딕 시그널과 매우 유사한데 사람들이 이렇게만 놓고 보니까 너무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얘와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얘와 유사한 것은 피리어딕 랜덤 프로세스예요. 피리어딕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금 하다가 말았죠. almost periodic 얘기하다 초반에. 그런데 피리어딕 랜덤 프로세스가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 of t가 x of t 플러스 어떤 캐피탈 t와 almost surely 같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랜덤 프로세스가 almost surely 같다. almost surely 그러면 항상 이제 우리 오메가를 생각해야죠. 그 abstract space.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어때요? 샘플 패스 바이 샘플 패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오메가에 대해서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되는 오메가들의 집합인데 이것이 뭐예요? 이 확률이 1이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예를 들면 mean square sense로 같다. x of t equals x of t plus t. 뭐 3승에서 in the third order, third mean이도 되지만 mean square라고 합시다. for all t in the mean square sense.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x of t와 이것의 제곱이 그렇죠? 모든 t에서 0이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랜덤 베리블로 보면 어떻다는 뜻이에요? xt0와 xt0 플러스 t라는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almost surely 같고 for all t0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를 잘 봐요. 네. 얘는 어떻다는 거예요? 랜덤 프로세스가 almost surely 같은 거고 밑에는 어떤 t0를 선택하면 그렇죠? 두 랜덤 베리어블이 almost surely 같은 거죠. 스퀘어 랜덤 베리어블을 스퀘어에서 expectation 했던 0이라는 얘기는 이게 제로 almost surely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이제 확률 시간에 하는데 얘가 어떤 프로퍼티가 나오냐면 지난번에 태준 씨가 초반에 잘 지적했듯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imply 하는 게 mean square periodic이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mean square periodic이면 cyclostationary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m과 n에 어때요? m equal n으로 놓으면 cyclostationary t에 나타나는 t1, t2죠. 바로 그 식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mean square periodic이면 그렇죠? 여기에 cyclostationary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deterministic에는 periodic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럼 이게 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와 얘가 해당되면 여기 어떤 다른 놈과 얘가 해당돼야지 periodic 시그널과 유사는 하지만 그렇잖아요. 맞아요? 유사하긴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이 디터미니스틱한 시그널 셋이 있는데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우리가 L2인 녀석, 왜냐면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어떤 집합을 찾아서 이게 deterministic version of cyclostationary signal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가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뭔가 비슷한 점이 있는데 다른 걸 찾고 싶어요. 제가 뭐겠냐는 거예요. 저걸 찾는 데 있어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게 가르너가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 시그널 프로세싱 구루죠. 가르너가 열심히 추구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이. 그래서 뭐냐면 디터미니스틱 디어리를 만들었어요. 디터미니스틱 디어리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시그널 프로세싱 하는 사람들이 만든 게 이게 Shift Invariant Signals에 대한 디어리. 그래서 SI라고 해요. SI. Shift Invariant Signals. 알겠어요? SI Signals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사실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 시그널 프로세싱에서는 어떤 게 나오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또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있나,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티가.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딜에서는 어떤가를 보려고 하는데, 먼저 디터미니스틱한 시그널들을 다룰 때 그 우리가 앞에서 본 예를 들면 프로퍼라이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쓰면은 언뜻 생각하면 그거 왜 쓰지? 그냥 뭐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쓰는 거 아닌가 싶은데 쓰면은 매우 유용해져요. 근데 그것이 이 Shift Invariant Signal Theory랑 매우 관련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걸 먼저 보려고 해요. 자, 큰 그림은 알겠어요? 자, 요걸 보면 되는 거죠, 요걸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피리어딕 시그널에 해당하는 것이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 시그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리어딕 시그널에 해당하는 것은 mean square periodic 또는 뭐 almost sure periodic 랜덤 프로세스들이고,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것은 다른 집합이 있는데 그것이 Shift Invariant Signal Set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꺼졌어요? 또 켜졌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Shift Invariant Signal이라는 건 어떤 거냐? 지금 이제 L2 펑션이라고 했죠. 네, L2로 정의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후리에 트랜스폼을 하고 싶거든요. 그 시그널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후리에 트랜스폼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의를 해야 되겠죠. 먼저 L2이고, 그렇죠? 맞아요? L2에 속하면서 이제 어떤 프로퍼티를 만족해야 돼요? 어떤 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Shift Invariant다. 무슨 뜻일 것 같아요? Shift. Frequency Shift는 아니겠죠? 네. Time Shift거든요. Shift하는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Shift Invariant Signal은 파라메터라이즈가 돼요. 이것도 여러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마치 주기가 있듯이 Shift 양이 있어요. 그 under for Shift T 이렇게 합시다. 그냥. 네, 정확한 용어는 다음번에 알아올게요. 어떤 캐피탈 T라는 양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5second. 그러면 요 집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거를 뭐 SIT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 Shift Invariant Signal인데 T만큼 Shift 했을 때 Invariant예요. 무슨 뜻이에요? 언뜻 생각하면 시그널이 있어요. T만큼 딜레이를 주는데 자기 자신과 똑같으면 잠깐 피리오딕 시그널이잖아요. 그거는 뭐죠? 뭐예요 그러면? 피리오딕 시그널은 L2 펑션이에요. 피리오딕 시그널은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에너지가 무한대잖아요. 일반적으로 제로 시그널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L2 펑션인데 정의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T가 예를 들면 SIT면 그렇죠? X of T 플러스 NT N이 N에 대해서 얘도 SIT인 거예요. 사실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불러오면 안 되죠. 네? 그렇잖아요. 정의를 하는데 자기 자신을 불러오면 되겠어요? 근데 아이디어는 이래요. 그러니까 딜레이를 줘도 어떤 t만큼 딜레이를 줘도 그 시그널 셋에 속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finite energy 시그널이면서. 이러려면 어떤 프로퍼티를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래요? 만약 x of t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거 언뜻 보면 뭐 QAM, BPSK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랜덤이 아니에요. 여기서 BN이 이게 시퀀스죠. BN이 L2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 L은 뭐냐면 discrete time 시그널로서 finite energy 시그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알겠어요? 자, 이런 시그널이 있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했더니 에너지가 뭐 5 이렇게 되면 finite예요. 그러면 여기 속해요, 안 속해요? 너무 어렵나? 데피니션을 찾아와서 할까요? 요 시퀀스에 딜레이를 하나 줘도, 그렇죠? 요 프로퍼티를 만족하죠. 파이나이트하게 쉬프트해도. 맞아요? 네, 이건 제가 찾아볼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오늘 준비를 열심히 못해서. 네. 그래서 개념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나눠서 생각해야겠다. 이거 제귀잖아요. 스스로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제너레이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개념을. 그 제너레이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펑션이에요. 여기서 예를 들면 제너레이터 펑션이 있는데 P of T라고 하나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 없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싱글 제너레이터에 의해서 제너레이션 된 shift invariant 시그널 셋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P1T와 P2T로 제너레이션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뭐 K로 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마치 멀티스트림 디컴포지션 같은 꼴이죠. 맞습니까? 근데 주의할 건 뭐예요? 다 디터미니스틱이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K 입장에서 보면 두 개의 이제 finite energy discrete time 시그널이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가정은 뭐냐면 얘는 L2예요, 다. 알겠어요? 안 그러면 finite energy 시그널이 안 되니까 얘가. 참고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는 당연히 L2고 얘도 L2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계산해보면 되죠. 제일 간단한 건 에너지를. 예. 그 finite energy, finite energy, finite energy이기 때문에 finite energy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어때요? 캐피탈 K개의 제너레이터 펑션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또 shift invariant 시그널 셋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number of generator functions에 따라서 셋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그널은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이 시그널은 어떤 프로퍼티를 갖냐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정의했는데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define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유용한 프로퍼티를 갖기 때문이죠. 그 집합에 있는 멤버들이. 그러면 어떤 프로퍼티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봐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디지털 통신을 할 때 실제로 우리는 이것을 어때요? 랜덤 프로세스처럼 놓고 1-1 예를 들면 놓고는 그냥 모델링 하잖아요. 근데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특히 잘라서 볼 거예요. 그러면 이 무한대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충분히 큰, 충분히 작은, 충분히 과거의, 충분히 뭐 어떤 기준으로 미래의 이런 거죠. 샘플 패스는 어떨까요? 샘플 패스는. 우리가 이거 랜덤 프로세스, IID BPSK라고 놓고 봤을 때 이 샘플 패스는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디지털 통신할 때는 어때요? 어떻게 보면 얘가 제너레이션 되고 그렇잖아요. 어떤 파이나이트 듀레이션에. 맞습니까? 이게 오히려 샘플 패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 물론 모든 가능한 어떤 리얼 넘버로 돼 있는 또는 컴플렉스 넘버로 돼 있는 BKN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한정을 주면 맞습니까? 어느 게 더 잘 모델링을 하고 있죠? 우리의 디지털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을. 답은 여러분이 뭐 이것도 벌써 오래된 속을지 모르지만 케바케라고 하죠.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유용하고 다루기 쉬우니까 어떤 때는 랜덤 프로세스로 놓고 그렇죠? 접근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고 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은 일단 이렇게 Shift Invariant Signal Set 또는 Shift Invariant Space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제너레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제너레이터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사실 다른 셋이 결정되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P1, P2라고 했는데 만약에 P1이 이 P와 같다면 이 Shift Invariant Space는 이 Shift Space 안에 속합니까? 속하죠. 왜냐하면 두 번째 시퀀스를 0으로 놓으면 되잖아요. 위로.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속하죠. 만약에 P1, P2가 여기 정확하게 똑같은 P1, P2 자리에 들어가고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얘가 또 여기 속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모양 자체가 이거는 싱글 스트림, 더블 스트림, 멀티 스트림인 것 같잖아요. 매우 유사하죠. 이것을 잘 봐두면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합시다. 계속합시다. 네, 계속합시다. 그래서 Shift Invariant Space 또는 많은 곳을 쳐다보면 Shift Invariant Subspa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Shift Invariant Signal Set를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두 가지가 Shift Invariant 세 가지라고 봐야죠. Shift Invariant Signal Set을 정의하는데 첫 번째는 여기도 있지만 어떤 Shift 양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알의 개수,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알이 각각 뭐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다 다른데 이 시그널이 우리가 디지털 통신에서 사용하는 많은 시그널들과 유사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그널 프로세싱 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접근을 해왔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그 웨이블렛 디얼이랑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프로세싱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Shift Invariant Subspace라는 용어들을 써가면서 이런 종류의 시그널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뭐 관계를 굉장히 많이 밝히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쪽 부분이 잘 안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일종의 그 더 파봐야 될 우물인데 자, 여기서 그러면 저 시그널 Shift Invariant 또는 이 Shift Invariant 시그널 스페이스를 다르게 여기 있는 시그널들을 다르게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다음 토픽 즉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입력 시그널 X of T가 어떤 이런 데 속해 있는데 물론 이것만으로는 안 되죠. 그렇죠? 그 제너레이터
펑션들을 다 스페시파이 해야 되는데 여기 속하는 어떤 x of t예요. 이렇게 됐을 때 얘를 우리가 프레시 벡터라이제이션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 두 개를 결정을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프레시 벡터라이저 정의할 때는 밴드 리미티드를 가정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밴드 리미테이션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제너레이터들이 밴드 리미티드면 모조리 그 중에서 밴드위스가 가장 넓은 걸로 정하면 되겠죠. 밴드위스를. 맞습니까? 왜냐면 걔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니까 밴드위스가 그걸 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전부 밴드 리미티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시그널 프로세싱에서는, 특히 이미지 프로세싱에서는 이 밴드 리미티드라는 것이 굉장히 그 말이 안 되는 조건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미지가 있어요. 어디 사진을 찍었어요. 그럼 이런 엣지들 있잖아요. 굉장히 샤프하게 뭐가 변하는 거죠. 이런 거는 다 밴드 리미티드가 아닌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론 레졸루션 따지면 막 이거 확대하다 보면 어때요? 뭐 리미티드가 되겠지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밴드 리미티드 컨디션을 잘 안 넣는데 통신할 때는 뭐냐면 예를 들면 EX of T라는 시그널이 이런 쉬프트 인베리언트 시그널이면서 밴드 리미티드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다를 생각했어요. 얘는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이런 새로운 노테이션을 그냥 우리끼리 써봐요. 어떤 B0, T0로 알겠어요? B0는 밴드위스고 T0는 저기서 쉬프트 양이고. 자, 그럼 여기서는 B와 T를 선택할 텐데 어떻게 선택할까요? 뭐 제일 간단한 거는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나오죠? 어떤 벡터 밸류드 시그널이 나오죠. 그런데 이 프레시 벡터라이제이션은 인버터블 트랜스폼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얘를 어떻게 돼요? 좀 그냥 다르게 나타내는 거죠. 맞아요? 자, 요 다르게 나타내는 게 뭐가 될지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제너레이터가 하나, 두 개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캐피탈 K가 있는 경우로 합시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쓸 수 있죠? 자, 이게 리니어 시스템이죠. 기억납니까? 타임 인베리언트예요, 타임 베링이에요. 타임 베링이죠. 그냥 모듈레이션 하는 게 있으니까 없던 프리퀀시 성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어느 자리에 있던 프리퀀시 성분을 다른 프리퀀시로 내리거나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리니어라고요, 리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입력에서 분해를 해서 각각에 대해서 출력을 한 다음에 다시 썸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썸 있고 썸 있으니까 이 썸들은 그냥 그대로 가겠죠. 자, 이 주장이 이해가 잘 안 가면 여러분이 심각하게 내가 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구나 고민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컴포넌트인데 이것은 타임 펑션에 대한 어떤 오퍼레이터죠. 그러니까 어떤 타임 펑션에 대한 오퍼레이션인데 리니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스케일을 해도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건데 놀랍게도 이렇게 돼요. T 잠깐만요. 이걸 다 T라고 할까요? 그냥 편의상 위에도 T라고 해놨으니까. 이게 놀랍게도 이렇게 쓴 거를 얘를 벡터라이즈 한 거라고 합시다. PK of T를 프레시 벡터라이즈 한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거 맞습니까? 이거? 주의를 해야 돼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런 거거든요. PK of T를 예를 들어서 벡터라이즈를 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쓰겠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하는 건 뭐냐면
pk of t-nt를 프레시 벡터라이즈 하면 pk of t-nt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얘를 벡터라이즈 한 게 얘를 벡터라이즈 한 것의 딜레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일부는 그럴 거예요. 뭐 당연한데.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자, 얘는 그러면 프레시 벡터라이제이션 하면 이렇게 될까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서 이게 사실이 되면 이걸 증명하면 되고, 이건 사실이 아닌데 이건 사실일 수 있잖아요. 그냥 뭔가 스페셜하잖아요. 저 쉬프트 인베리언트 시그널이 어떻게 제너레이션이 돼요? t만큼씩 쉬프트해서 제너레이션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냐면 얘는 true인데 얘는 true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봅시다. 근데 결국은 요거 생각하면 되죠. 요거 생각하면 되겠죠. 요거 하다가 결국 안 되면 뭐예요? 타우 자리에 nt 넣어서 되게 만들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그냥 k는 드랍 해버리고 t 마이너스 어떤 타우가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쉬프트를 쭉 해서 맞습니까? e to the j 2pi over t의 어떤 t 이렇게 되죠. 쉬프트하는 양에 따라서 맞습니까? 여기도 왜냐하면 1 over t 헤르츠의 정수배만큼씩 쉬프트를 하잖아요. 우리 밴드위스 내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인데 여기서는 뭐예요? 여러분이 그 p 프레쉬랑 프레쉬 프라포라이저랑은 달리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1 over 2t로 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자, 이런 게 이제 다 나오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어떤 요거 k라고 놓고, 자, p of t 마이너스 타우에, 맞아요? 그 다음에 e to the j 2pi 어떤 k over t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로페스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g라고 합시다. 자, 이것은 어떻게 되죠? 지금 질문하는 건 이거잖아요. 이것이 이것을 g of t 한 다음에 딜레이 주는 건가요? 맞습니까? 이거랑 같으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같아요? 달라요? 그럼 이런 거는 어디서 주로 해요? 타임 도메인상에서 잘 안 되면.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해야죠. 제가 힌트를 줬잖아요. 그렇죠? 지금 타임 도메인상에서 잘 안 되면 어디서 하냐고. 자, 그럼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해봅시다. 자, 요거는 어떻게 되죠? 일단 이거의 푸리에 트랜스폼 곱하기 얘의 푸리에 트랜스폼이죠. 캐피탈 G라고 하면 얘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어떻게 되죠? 일단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 한 다음에 그렇죠? 얘는 쉬프트 하는 거죠.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얘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캐피탈 P of F에 e to the minus j 2pi f 타우예요. 딜레이만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t분의 k만큼 오른쪽으로 쉬프트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자, 잘 기억하고 자, 이렇게 되겠어요. 맞나요? 타우. 그 다음에 g를 곱하는 거죠. 밑에 건 어떻게 되죠? 자, 이걸 left hand side라고 하고 이걸 right hand side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left hand side고 얘는 이제 지울게요. 자, 이게 right hand side예요. 결국 우리가 뭐냐면 이 브랜치의 k번째 아웃풋 맞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거죠. 얘의 벡터라이즈드 버전의 k번째 엔트리를 보는 거죠. 자, 어떻게 됩니까? 얘는
컨볼루션에서 맞아요? 컨볼루션에서 전체 얘가 예를 들어서 얘가 시스템이고 얘가 입력이라고 해보세요. 맞아요? 컨볼루션에서 전체 시그널을 이게 딜레이 하는 건가요? 맞아요? 근데 그것은 입력을 딜레이 하는 거랑 같죠? 시스템은 그냥 두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LTI 시스템은 뭐예요?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스 시스템은 입력을 딜레이를 주면 출력도 같은 양만큼 딜레이 된다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태준 씨? 뭐 거꾸로 된 거 아닌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사실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때문에? 얘 때문에. 그래도 써봅시다. 자, 그러면 예,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시그널을 딜레이 주는 거니까 얘를 먼저 구하면 P of F-T분의 K고 그렇죠? 이 시그널 전체를 딜레이 주는 거죠. 그러면 e to the minus j 2 pi f 타고 그 다음에 얘를 곱하니까 g of f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맞춰보면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얘 아니에요, 결국. 얘. 요 텀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쟤를 다시 쓰면 e to the 플러스 j2 pi t분의 k 타우가 1이어야지만 같아지죠. 맞아요? 근데 모든 k에 대해서. 맞아요? 한 브랜치가 아니라 모든 브랜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타우는 t의 정수배인가요?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같아지죠. 맞아요? if then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안 되고 얘는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P 프레쉬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아주 복잡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 shift invariant 시그널이잖아요. 그러면 shift invariant 시그널이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shift invariant 시그널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벡터라이즈 하면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키는 뭐라고요? 요거라고요, 요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과정은 여기서 선택하는 t를 요거 t0라고 하면 t0를 정수배로 해도 또 성립해요. 똑같이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해줘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계속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궁금한 건 이런 거였어요. 얘가 이제 shift invariant고 뭐 band limited 그 다음에 shift 양은 캐피탈 T예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fresh factorization을 해요. 이렇게 데이터로 다 정해서 그래서 이제 x를 얻었어요. 그러면 타임 도메인 상에서만 지금 보고 있잖아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이제 결국 잘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x of t가 sum over k, sum over n, bnk, pk, t-nt 이렇게 주어지고 그러면 벡터라이저를 통과하고 나면 자, 이렇게 됐었어요. 맞습니까? 자,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어떻게 되죠?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그래서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정의를 할 거예요, 우리가. 그 abuse of notation이지만 이렇게 정의를 하겠어요. 왜냐면 vectorized Fourier transform으로 정의한다는 거죠, 이게. 이게 결국은 pk of t를 그렇죠?
그냥 푸리에 트랜스폼 하는 게 아니라 프레시 벡터라이저 통과시킨 다음에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놓으면 자, 이제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이 문제는 좀 더 있다 할까요? 지금 하려면 너무 뭐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이렇게.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녀석을 푸리에 트랜스폼 할 수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푸리에 트랜스폼도 리니어 오퍼레이터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이거 어떻게 돼요? 딜레이를 주는 건 어떻게 돼요? NT만큼. 각각의 컴포넌트에 NT만큼 딜레이를 주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거꾸로 가면 이거 버려도 된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뭐가 붙어야죠.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까요? 어떤 때는 유용해요. 어떤 때는. 자, 저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자, 이걸 보면 각각의 컴포넌트를 맞아요? 딜레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자세히 보면. PK1이라고 할까요? 자, 이걸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나요? 두 번째는. 똑같죠, 뭐. 그러면 이 하다마드 프로덕트를 쓰면 결국은 이 녀석을, 이 부분을 똑같이 뽑아내면 되죠. 맞습니까? 그게 뭐예요? 1111의 이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되죠.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증명할 때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이렇게만 하고 나면 사실은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컴포넌트 와이즈로 딜레이를 주는 건 이거 딜레이를 주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딜레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이제 감을 잡았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언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겠어요. 그러면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언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냥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언이라는 게 있고 여기 제너럴라이즈드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언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 돼요.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언은 어떻게 보면 저 SI에서 제너레이터가 한 개일 때. 알겠어요? 제너럴라이즈드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언은 예를 들면 K개의 제너레이터즈가 있을 때.
어떤 크라이테리아예요. 어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아가 무엇이냐? 뭘 것 같아요?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아는 뭐예요?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아는 이렇게 보면 돼요. X of T가 Shift Invariant 시그널이에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하나인 경우죠. 그래서 들어와요. 그랬을 때 여기서 제너레이터가 P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매 MT마다 그 Shift 양은 T라고 합시다. MT마다 뽑아냈을 때 이게 BM이 되도록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크라이테리아는 BM이 되게 한다는 조건. 나이키스트 컨디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아예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써보면 되죠. 이거를 그대로 대입해서. 그러면 BM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출적은 이게 필터 샘플은 코릴레이터로 볼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같은 말로 BM은 이건 거죠. 맞습니까? 컨볼루션의 정의를 쓰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K는 없고 이렇게 쓴다고 하면 위에서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하나 합시다. 그냥. 자, 이거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처음부터 이거를 벡터라이제이션해서 생각해 볼까요? 벡터라이제이션해서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LTI 필터링 하는 게 요거는 샘플링 하는 거 일단 무시하고 LTI 필터링 하는 게 그러니까 LTI 필터가 프레시 벡터라이즈드 시그널들로 보면 입출력을 요거를 Y라고 합시다. Y의 프레시 벡터라이즈 아웃풋과 X의 프레시 벡터라이즈 아웃풋과 얘는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얘를 다이어고널 그러니까 프레시 벡터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다이어고널로 바꾸고 LTI 필터링 하는 거였죠.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걸 먼저 생각하면 자, 얘를 프레시 벡터라이제이션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나요? 그냥?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 쓰죠? 컨주게이션?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게 전체의 허미션, 다이고널 매트리스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샘플링이 남았잖아요. 샘플링. 맞아요? 샘플링. 그러면 결국은 이걸 구하고 싶은데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조금 이상하죠. 그렇죠? 이게 스칼라를 샘플링 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Y의 벡터라이즈드 버전을 구하려면 이렇게 되는데 Y를 구하려면
자, 이렇게 된다고 주장하면 동의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얘만 보면 그냥 x of t convolve with p of minus t conjugate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봐요.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얘를 썰어가지고, 사실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그쵸? 얘를 썰어가지고 이리저리 보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나요? 네. 그 다음에 얘를 그러면 샘플링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적분으로 나타나겠죠? t로만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p를 먼저 써야죠. 이렇게 됩니까? 맞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이건 내적이잖아요. 그렇죠? 내적이고, 그러니까 썸으로 나타나죠. 각각은. 그다음에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이렇게?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근데 이 F들은 어떻게 돼요? F들은 이 안에서만 하면 되죠. 밴드 리미티드니까. 자, 이게 이제 뭐랑 같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 of f를 이렇게 썼나요? 이렇게? 이렇게? 위를 이제 전개해 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는 뭐 정해져 있고, 자, 이 텀은 저기 있죠.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런데 이게 BM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여기에 N이 쭉 변하다가 M일 때 말고는 다 0이죠. 맞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자, 일단 얘랑 얘랑은 묶어낼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그마 A는 마이너스 1에서 뭐한데 BN의 인티그레이션,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떤 하나의 함수죠. 그렇죠? 맞습니까?
얘는 스칼라니까 막 옮겨 다녀도 되는데 얘는 옮겨 다닐 수 없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얘가 뭐가 돼야 되죠? 얘가 델타 펑션이 돼야죠. 맞습니까? 그렇게만 되면 되나요? 예. 근데 F가 있잖아요. 그렇죠? F가 어떻게 돼야 돼요? 정확히 봅시다. 정확히 말하면 이게 델타 펑션이죠. 이게. 맞아요? 이거 언제 델타 펑션이 돼요? 이 컨스탄트가 특별히 이게 1/t 인티그레이션이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이렇게 되나요? 자, 맞는지 봅시다. 네, 보세요.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 이게 캐피탈 T라는 거죠. 이 내적이. 맞아요? 이게 캐피탈 T이고, 그 다음에 얘를 1/t로 접근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m과 n이 다르면 다 0이 되고 m과 n이 같으면 1이 되니까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게 나왔어요.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런 연산에 익숙해지면 좀 뭐 편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실제로 이렇게 지금 벡터라이제이션을 안 하고 했을 때는 어떻게 구했어요?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언이 이렇게 나왔었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거 두 개가 같으냐는 거죠. 이때는 folded spectrum이라고 하죠. 그렇죠? folded spectrum 아니에요? 에너지 스펙트럼을 폴딩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어떻게? 1/T 단위로 썰어서 폴딩해서 컨스탄트 펑션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있죠? 얘는 각각의 F에서 제너레이터의 벡터라이즈드 푸리에 트랜스폼이 그렇죠? 노음이 캐피탈 T라는 거죠. 이거랑 이거랑 완전히 달라 보이죠. 언뜻 보면.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이게 훨씬 나중에 보면 이해하기가 편해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각각의 프리퀀시 옵셋에서 벡터라이즈드 푸리에 트랜스폼하면은 F가 마이너스 1/2t에서 플러스 1/2t까지 변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벡터 밸류드 시그널이 어때요? 벡터 밸류드 시그널이 각 프리퀀시 옵셋에서 동일한 에너지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프리퀀시 밴드를 균일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전체가 아니라 이 전체에서는 예를 들면 레이즈드 코사인이라서 뒤에는 이렇게 로로프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프레시 벡터라이제이션을 하고 나서 보면 여기서 이 프리퀀시랑 여기 1/t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은 한 묶음으로 보는 거예요. 한 묶음으로 보고 나면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스트 컨디션 크라이테리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폴딩에서 컨스탄트가 된다라고 말을 할 게 아니라 어때요? 프레시 벡터라이제이션 해서 보면 이 시그널이 사실은 P of T, 이 시그널이 어떻게 보면 펄스가 저 시그널을 제너레이션한 제너레이터가 전체 프리퀀시를
동일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x of t가 아니라 펄스가 동일하게 사용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if and only if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인터피어런스 프리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매치드 필터에서. 그러면 이제 곧 끝낼 텐데 두 번째 generalized Nyquist criteria는 뭐며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막 복잡한데 여기다 씁시다. generalized Nyquist criteria는 이제 K-개 generators가 있는 경우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X of t가 들어올 때 K-개의 매치드 필터로 이제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B1의 M, 여기는 B2의 M 해서 BK의 M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어 했나요? NK죠. 그렇죠? KN이라고 해야 되는데 KN이라고 합시다. KN이 나올 것 같은. 다 NK라고 해놨어요? 바꾸죠 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어때요? 위에 걸 이용할 수 있죠. 여기 P of minus T 컨주기 대신에 P1 of minus T 컨주기시죠. 그래서 P1을 넣어요. 그 다음에 쭉 따라가면 어디서 바뀌어요? 어디서? 이게 P1이 되죠. 이게 P1이 되고 X에는 이제 썸이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해보면 결국은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이 눈치상 딱 알겠지만 무슨 뜻이냐면 K와 K'이 같을 때는 요거죠. 모든 F, 여기서 모든 F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오버 2T 사이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를 때는 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컨디션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K와 K'이 다 1에서 캐피탈 K이니까 K제곱계죠. 순서를 그냥 서로 다르다고 인정하면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큰 매트리스 P of F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요. P1 of F 해서 PK of F라고 정의를 하면 저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 over T에 P of F 커미션 P of F가 아이덴티티 매트리스다. 몇 바이 몇이겠어요? 12 by K by K죠. K by K. 그렇죠? 이게 for all F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K-개의 스트림이 뭐예요? 각각 매치드 필터링 하면 서로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 다른 유저의 시그널이라고 하면 인터심벌 인터피어런스도 없으면서 멀티플 억세스 예를 들면 인터피어런스도 없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쉬프트 인베리언트 서브스페이스 상에 있는 시그널과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 시그널은 매우 연관성이 높아서 여기서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언과 제너럴라이즈드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언 둘 다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버전이에요. 에서 보듯이 프레쉬 벡터라이저를 써서 쭉 전개한 다음에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탁 바꾸고 나면 매우 간단한 식으로 나타나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이거를 다 인티그레이션으로 나타냈죠. 인티그레이션으로 해서 타임 도메인 상에서 어떻게 나타냈어요? 이런 것들은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이렇게 나타났어요. pkt-mt와 pk'-nt dt 컨주게이션 한 것이 델타
뭐 k 마이너스 k 프라임 델타 m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 이런 식으로 m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무슨 뜻이에요? 만약 k를 같은 걸로 두면 이 조건은 이걸로 바뀌죠. 제로 ISI 컨디션처럼 바뀌고 서로 다른 걸로 놓으면 이게 0 되면서 오소고넬러티 컨디션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인티그랄로 써서 나타냈던 거를 어때요? 굉장히 컴팩트하게 어떤 매트리스 밸류드 프리퀀시 펑션의 그래미안이 컨스턴트 펑션이다. 근데 스케일드 아이덴티티 매트리스다. for F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관계가 한두 번 나타나지 않아요. 보면 나중에 여러 번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매우 유용하게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그럼 뭘 할 거냐? 다음 주에는 linearly modulated 된 시그널을 linear equalize 할 때 그 이퀄라이저를 이 프레시 벡터라이즈드 된 상태에서 나타낼 거예요. 즉 벡터라이즈드 푸리에 트랜스폼이 뭘 만족하느냐 그런 걸로 볼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분 이미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그러니까 노이즈가 뭐냐에 따라 달라요. 노이즈가 예를 들면 Y센 스테이셔너리 노이즈면 여러분이 잘 알듯이 그냥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이즈가 예를 들면 사이클로 스테이셔너리 노이즈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밝혀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연구를 했었고 여기서 보면 뭐냐면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을 프레시 필터링 할 때 생기는 일 맞습니까? 그 다음에 사이클로 스테이셔너리 시그널을 그건 세컨 오더 스테이셔너리 즉 Y센 스테이셔너리 포함하죠. 벡터라이즈 푸리에 트랜스폼 할 때 생기는 일 오토코릴레이션 어떻게 되고 이런 건 다 봤죠, 여러분이.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같이 이용해서 결국은 이퀄라이저 설계하고 이퀄라이저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이런 걸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합시다.